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만석지기 부자로 마을의 거의 모든 논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지만 성품 또한 넉넉했습니다. 다른 마을 욕심 많은 부자들과 달리 논밭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땅값으로 조금만 거두어 갔습니다. 보통 쌀이 10섬이 나오면 5섬 이상 가지고 가지만 이 부자는 한 섬 아니면 2섬을 받아갔습니다. 또한 그나마 흉년이거나 농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한 섬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부자를 칭송하며 잘 따랐습니다. 이 부자는 또한 다른 일보다 조상 제사를 극진히 지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모두 조상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주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큰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구했지만 아직 구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소였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무리 찾아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붉은 소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소를 제사상에 놓기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붉은 송아지가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리도 없단 말인가. 조상님들에게 좋은 것만 드려야 하는데 이제 제사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 마을에는 돌쇠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농사꾼이지만 다른 농사꾼에 비해 게으르고 성심 또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농사꾼들은 돈을 조금씩 모아 농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소도 사고 그랬지만 돌쇠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대충대충 그럭저럭 농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조상님들의 제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모의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돌쇠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돌아가신 돌쇠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쇠야, 넌 아직도 이러고 사는 게냐? 다른 사내들처럼 장가도 가고 논밭도 사야지. 매일 술이나 먹고 농사도 안 짓고 이리 한심하게 사는 게냐? 내 저 세상으로 가서도 너 때문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러자 돌쇠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뭐 남들처럼 부모가 남겨준 논밭이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있어요. 가진 것 없는 놈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술 먹고 자는 것 빼곤 할 게 없잖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돌쇠의 아버지는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너한테 지금이라도 재물이 될 만한 것을 주면 열심히 농사짓고 살겠느냐? 그럼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살고 있지만 튼튼한 소 한 마리라도 있으면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아버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뒷산에 올라가서 큰 소나무를 찾아보거라. 소나무 밑에 큰 구덩이가 있을 것이야. 그곳을 잘 보면 너가 바라던 것이 있을 게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그곳에 가면 정말 내가 바라던 것이 있는 게죠.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엄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재물을 얻었다면 절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한테 엄청난 복을 안겨주겠지만 너가 지금처럼 심성을 곱게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날아갈 게다. 명심해라. 성심을 곱게 쓰면 넌 큰 재물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복을 날려버릴 게다. 이렇게 말하고는 돌쇠의 아버지는 호련히 사라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돌쇠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말한 곳으로 황급히 가보았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곳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밑에는 큰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니 튼튼한 붉은 소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구나? 정말 내가 그리 바라던 튼실한 소가 있어. 그런데 이 소는 다른 소와 다르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소인 것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달아본 적 없는 소였습니다. 돌쇠는 소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우연히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는 붉은 소를 찾는 양반이 돌쇠를 보았습니다. 아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끌고 가는 소인데 딱 봐도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붉은 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사날인데 그렇게 찾던 붉은 소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즉시 소의 주인인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부디 이 붉은 소를 나에게 파시게. 내 급히 쓸 일이 있어서. 이 소 말입니까? 뭐 값을 후하게 쳐주신다면야 얼마에 쳐주시겠습니까? 300냥이면 충분히 되겠지 않겠나. 다른 소들도 100냥이면 충분히 사고 남는데.
300냥이란 말에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요. 아니 300냥이면 충분합니다. 조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가진 돈이 200냥 뿐이니 100냥을 곧 더 가지고 와서 값을 지불하겠소. 여기서 기다리시게. 부자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돈을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졸지에 300냥이라는 큰 돈의 소를 팔게 된 돌쇠는 자신의 소가 무엇 때문에 이리 비싸게 필요한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돌쇠는 원래부터 성심이 좋지 않고 나물기만 하는 게 일인지라 그본디 성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탐욕한 욕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부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달려와서 헉헉대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 붉은 소를 팔지 않겠소. 그러니 부자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말을 바꾸는 게냐? 아까는 300냥에 판다고 하지 않았나? 내 소를 내가 팔지 않겠다는데 왜 그러시오? 그러자 부자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가격을 더 부르려고 그러는 게냐? 조소, 얼마면 되겠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 이 돌쇠는 부자가 붉은 소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려 한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높게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가 아무 말도 없자 부자가 점점 안달이 나서 말했습니다. 500냥은 어떻소? 돌쇠는 부자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럼 600냥을 내리다. 600냥을 내겠다는 부자의 말도 돌쇠는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값이 점점 올라가 1000냥이 되고 1000냥은 3, 4천냥을 거쳐 결국엔 10,000냥의 붉은 소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반은 분하다는 듯이 돌쇠에게 그래, 기어이 10,000냥을 받아야 붉은 소를 팔겠다는 것이오.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십시오. 어차피 내 소 아니겠소. 나는 상관없어. 알겠소. 내 10,000냥을 내어주마. 당장은 구할 수 없는 큰돈이나 하루면 내 구해 올 수 있다. 내일 아침에 돈을 가지고 올 테니 소를 잘 맡아 두었다가 내일 데리고 나와 주게나. 그렇게 붉은 소 덕분에 10,000냥이라는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큰돈을 벌게 된 돌쇠는 뜻밖의 횡재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돌쇠는 꿈에 나온 아버지에게 감사는커녕 아버지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돌쇠는 주위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붉은 소를 만냥에 팔았다네.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나. 아이 부자놈이 이 붉은 소가 몹시 탐이 났던지 내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겠다고 하더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붉은 소를 사려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단 말이야. 아마 내가 생각해보건대 이 소가 아직 멍에를 쓰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지. 돈 꽤나 있는 부자놈들은 제사상에는 멍에를 쓰지 않는 소를 내놓는 게 자랑이거든. 아주 한심한 놈들이야.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면서 오늘 밤에 소에게 멍에를 씌워 두었다가 사실을 숨기고 내일 부자 놈에게 넘겨줘야겠어.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벌고 또 부자를 놀려주는 셈도 되니 이거 참으로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이지 않은가. 정말 좋은 생각이구만. 그렇게 친구들과 한참을 웃고 떠들던 돌쇠는 즉시 소에게 억지로 멍에를 씌워 놓았습니다. 다음 날 부자가 소를 사러 왔을 때 돌쇠는 얼른 멍에를 떼어낸 다음 붉은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부자는 돈을 건네주기 전에 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소를 본 양반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소의 목에 두 줄기 털이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눈도 전날에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하룻밤 사이에 슬픔이 가득한 눈이 되어 있어. 원래 소가 멍에를 쓴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소의 목덜미의 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멍에를 써본 일이 없는 소는 목털이 두 줄기로 보기 좋게 세워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털이 잠자듯이 누워있게 되기 때문이야. 또 그런 소는 눈을 보아도 알 수 있어. 멍의 무거움을 경험하지 않은 소의 눈은 똑바로 앞을 보고 있지만 멍에를 쓰던 소는 눈이 밑으로 처져 사팔대기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 부자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붉은 소가 지난 밤에 멍에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리 했는지 몰라도 소는 이제 나에게 필요 없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만은 속일 수 없어. 이 소는 멍에를 쓰지 않았었기에 필요하여. 내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사려 한 것인데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네. 자네는 10,000냥이라는 큰돈을 하룻밤에 날린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양반은 다시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부자의 말에 돌쇠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경솔함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큰 재물이 모두 날아갈 것이라는 말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발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렸구나. 아버지가 꿈속에 나오셔서 직접 심심당부했는데 내가 한심한 것이야. 돌쇠는 그 후 붉은 소의 멍에를 메고 매일 아침 농사를 지으러 나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돌쇠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남보다 일찍 나와 해질녘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논밭도 사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붉은 소를 극진하게 살폈습니다. 소가 나이가 들어 숨을 거둬올 때 돌쇠는 팔지 않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가 꿈에 나온 것은 돌쇠에게 만냥보다는 성실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요즘 우리도 허황된 일확천금보다는 성실하게 흘린 땀으로 번 돈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